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기 위해서요. 자, 시장도 이래저래 보고 그리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가지수를 움직이는 그 어떤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S&P 500 지수와 같은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주가지수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그 부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에 주가지수가 움직이는 어떤 메커니즘은 무엇이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표 주가지수가 최근이 아니죠. 한 20년 동안 서로 엇갈린 흐름이 나왔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신고점을 경신해 가면서 상승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장기간 하락을 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메커니즘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침에 이렇게 상상하다 보니 말이죠.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주가지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그려보다. 예, 오늘 증시 토크의 주제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는 99년 그때 대비해 가지고요 2배 이상, 99년 말에 한 1000포인트에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주가지수가 상승해 있죠. 자, 그런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IT 버블이 심했던 그 피크였던 2000년 3월 최고점 2925.50포인트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주가지수는 겨우 4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른 것 뿐이고 아주 멀리서부터 보게 되면 오히려 아직도 하락해 있습니다. 자, IT 버블이 깨질 때 미국 그 고점을 미국 증시는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비교한다면 코스닥 지수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근본에 어떤 메커니즘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꼬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상의 주식시장을 머릿속에 떠올렸고요. 여러가지 생각을 하니까 헤어스타일이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자, 가상의 증시를 떠올리고, 자, 이 주식시장에는 한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합리적인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매년 5%씩 성장하는 회사고 배당금도 그에 맞춰서 5%씩 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가상의 A 회사 하나만 상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나 금리 이런 또는 버블 심리 이런 부분에서 요구 수익률이나 금리는 고정되어 있고 버블 심리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 지수는 매년 5%씩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왜? 회사가 5%씩 성장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요. 자, Y연도, 기준연도 말에 주가지수가 1000으로 시작을 했다면 1년 뒤에는 가상의 주식시장은 주가지수가 55% 상승한 1050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Y 플러스 1연도에 연도 말에 새로운 종목이 하나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자, 여기 A라는 종목인데 B라는 종목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B 종목은 A 종목은 합리적인 주가예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합리적인 수준 오케이 그 정도인데 B라는 종목은 어떤 적정한 수준 대비해서 주가가 10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장에서 피크 시점에서 보면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져서 버블 주가로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단 시가총액은 A, B가 같다, 동등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 동등하다라고 가정을 하느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상의 증시 상황 두 번째 상황입니다. 10배나 고평가된 주식 B가 들어왔습니다. 자, A4만 있을 때는 매년 주가지수가 5%씩 상승했을 텐데요. 자, 10배 고평가된 B 종목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이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겠죠. 처음에는 성장 기대감 때문에 B 종목의 주가를 인정하겠지만 어느 순간 만약에 성장 기대감이 이게 아닌가 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적정한 수준을 향해서 하락하게 될 겁니다. 요 상황에서는 1년도 안 돼서 B사의 주가가 적정 주가인 적정 주가 수준으로 하락해서 공모가 대비 10분의 1로 하락해서 Y 플러스 2년도를 마감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자, A 회사의 그 성장에 의한 가치 증가분, 그리고 B 회사의 주가 하락분, 요게 이제 평균이 되면서 주가 지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거를 말로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의 주가 지수입니다. 자, Y년도에 1000으로 시작한 가상의 주식시장 A 종목밖에 없었죠. Y 플러스 1년도에 1050포인트로 A 종목이 상승한 만큼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낀 B 종목이 들어오면서 Y 플러스 2년도에는 그 종목이 10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나마 A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은 제한되면서 1050포인트에서 603포인트로 마이너스 42% 주가지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락량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뭐 요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 1999년 IT 버블과 2000년 IT 버블 붕괴 때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고평가된 종목이 상장이 99년에 많이 됐는데 그게 2000년에 모두 무너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헤어나올 수 없는 하락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요 시점에 Y 플러스 1년도에 뭐 A 종목과 같은 건전한 상승세가 있을 그런 종목이 상장이 되었다면 합리적인 주가 수준에서요, 주가는 버블이 있는 종목이 상장해서 만들어진 상처가 아닌 완만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요, 주식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주가지수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지금 개념이 단 뭐 1, 2년 만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가지수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모습이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가상의 증시 메커니즘과 같은 고평가된 종목이 상장돼서 이게 계속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실망스럽게 되면서 오히려 지수가 계속 발목을 잡아왔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 갑자기 등극한 종목들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훅 올랐다가 그냥 훅 꺼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코스닥 지수는 오랜 기간 2000년 3월의 최고점, 거기를 도달하지 못한 채 먼 산에 두고 있고 아직도 4분의 1 수준에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닥 지수와 비견할 수 있는 뭐 스몰캡 하고 코스닥 지수가 자주 비교되지 않습니까? 스몰캡의 대표 지수인 거래소 소형업종 지수는 2000년 초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자, 종합주가 지수도 2000년 초 대비 2배를 훨씬 넘는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개념적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요, 한 가지 공식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상의 시장 BPS라는 개념인데요. 자, PBR이라는 공식은 많이 아실 겁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그 수치인데요. 자, 가상의 BPS를 이것을 역산을 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가지수를 PBR로 나누면 가상의 BPS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연도별로 시계열로 쭉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이 가상의 BPS가 99년 말에서 2007년 말까지 연 7.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꾸준히 상승했던 것이죠. 마치 가상의 주식시장에서 A 종목만 있을 때처럼 꾸준한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99년 말에서 이 잘못 적은 게 있네요. 2017년 말입니다. 2017년 말까지 연 마이너스 2.1%의 역성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하락, 고점 대비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나마 최근에 이제 2016년 이후 코스닥 시장의 가상의 BPS가 증가세로 올라오고 있지만요. 자, 요게 이제 아예 기조적으로 굳혀져야지만 장기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안정세로 가는데, 문제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 마치 뭐 극단적인 비교를 하자면 앞서 언급드렸던 가상의 증시에서 B 종목과 같은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계속 지수가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가 지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과연 패시브 전략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투자를 할 때 과연 지수를 무조건 추종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고평가된 종목이 많을 경우에는 지수가 오랜 기간 힘든 고비를 겪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장 개념으로 보면은 시장이 보면은 과열되어 있을 때 고평가된 종목이 정말 많이 상장됩니다. 최대한 비싼 값으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요. 자, 향후 우리가 미래 주식 시장을 볼 때, 자, 거래소 시장은 그나마 성장성이 유지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만, 향후 그 어느 날 지금으로서는 기대되지 않지만 5년이 됐든 10년 뒤가 됐든 그 어느 날 고평가된 종목들이 거래소 시장에 대규모로 상장이 되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고평가가 된다면 지수 자체가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는 점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시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한 가지 제가 공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달 증시 토크를 통해 가지고 세미나가 있게 되면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제 카페 러브펀드 이성수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 다음에 있습니다. 카페 다음.net 웰쌤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요, 그곳에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어이구, 공지사항에 지금 63차 오프라인 세미나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자, 8월 24일에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강남토지 2호점 신논현역 바로 옆입니다. 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자, 지난달에 저희 세미나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 공지사항 꼭 보시고요. 함께 이번 세미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